넷플릭스 41개국 동시 1위를 달성한 K-팝 데몬 헌터스. 하지만 여러분은 놓쳤을 겁니다. 작품 마지막에 스쳐 지나간 헌트릭스의 컴백 배너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이스터에그가 아닙니다. 매기 강 감독과 제작진이 시즌 2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에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된 지금, 시즌 2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필연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곳곳에 숨겨진 시즌 2의 비밀들을 완벽하게 해체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이 얼마나 특별한지부터 얘기해보죠. K-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단숨에 41개국 넷플릭스 1위에 올랐고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200 차트 8위까지 올랐죠. 더 놀라운 건 이 성공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 관련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기 강 감독이 이 영화에 담아낸 한국 문화의 깊이와 디테일입니다. 무당에서 시작된 헌터의 기원, 사자 보이즈라는 이름에 숨겨진 저승사자 콘셉트, 그리고 민화 소 호랑이와 까치를 닮은 정령들까지.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매기 강 감독이 직접 K-팝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밝힌 작품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즌 2의 단서들을 파헤쳐보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진우의 부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우의 귀환은 팬서비스가 아닙니다. 매기 강 감독과 제작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스토리의 약속이에요.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루미와 진우의 로맨스를 의도적으로 자제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감 대신 감정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관객에게 남겨둔 감정의 빚은 시즌 2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 동력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컴백 배너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모든 프레임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컴백 배너가 우연일 리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진우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루미에게 맡겼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넘겨진 영혼은 후반부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시즌 2의 이야기는 진우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힘과 본질을 탐구하는 루미의 여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우를 되찾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헌트릭스 자체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헌트릭스는 왜 3인조일까요? 팬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 멤버는 각각 다른 속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엔 아직 무언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헌트릭스가 만들려 했던 황금빛 혼문이 완전한 조화의 상징이었다면 그들이 결국 만들어낸 무지갯빛 혼문은 여전히 발전의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인 겁니다. 결국 시즌 2의 핵심은 바로 이 균형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멤버 혹은 새로운 힘의 등장은 단순한 상업적 기획이 아닌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연적인 전개인 거죠.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다면 새로운 적도 필요하겠죠. 사자 보이즈의 복귀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설정으로 그들의 공백기와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영화의 핵심 주제인 악마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와도 바로 이어집니다. 디마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간 속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성숙해져 돌아온다면 그들은 루미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악마를 모순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악마는 절대악으로 또 어떤 악마는 피해자로 그려지죠. 이건 서사의 결함이 아닙니다. 시즌 2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의도된 질문입니다. 디마의 힘은 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치심과 약점을 파고들어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에게 조종당한 악마들은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루미 자신입니다. 반인반마,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악마라는 정체성이 악과 똑같지 않음을 증명하거든요. 1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였다면 2편은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다시 정의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나의 악마성을 어떻게 숨길까 해서 반인반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이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는 루미를 수세기 동안 이어진 헌터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셀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결함 있는 멘토는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셀린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제작진이 그녀를 갈등의 원천으로 보존해 시즌 2의 가장 완벽한 대립자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팬덤에서는 셀린의 완고함이 루미의 부모님과 관련된 비극적인 과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루미의 아버지를 처단해야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악마의 본성을 숨겨라는 그녀의 신조는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일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는 루미와 그것을 숨기려는 셀린, 둘의 철학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발견이 있습니다. 1편의 화려한 클라이막스는 사실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헌트릭스의 승리는 미래의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씨앗이거든요. 매기 강 감독의 말처럼 헌터의 기원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보호했던 한국의 무당입니다. 하지만 헌트릭스가 한 일은 더 큰 벽을 세워 악마들을 봉인한 것뿐이에요. 이건 증상만 치료했을 뿐 악마 세계의 불균형과 타락이라는 질병의 근원은 그대로 둔 거죠. 더 심오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혼문이 자연스러운 환생의 순환을 막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힌 영혼들은 응축되어 이전보다 훨씬 끔찍한 위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즉 1편의 승리가 2편의 더 큰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까요? 그 답은 작품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제작진이 추구하는 스토리텔링 철학입니다. 매기 강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서 다양한 분위기를 혼합하는 방식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즌 2는 단순한 액션을 넘어 깊은 감정적 복잡성을 우선시할 거라는 선언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감보다는 지속적인 긴장감과 갈망,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에 집중할 거라는 약속이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봅시다. 진우의 부활은 예정된 약속입니다. 헌트릭스에겐 균형을 위한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고요. 사자 보이즈는 영리한 설정으로 돌아와 구원의 가능성을 시험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악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진정한 갈등은 셀린과의 이념 대립이 될 것이고 1편의 승리가 낳은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봉준호 감독에게서 영감을 받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섬세하게 펼쳐질 겁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개별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는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들이에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K-팝 데몬 헌터스. 그 성공 뒤에는 단순한 상업성을 넘어선 진정성과 문화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이 K-팝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한 이 작품은 정말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달했습니다. 시즌 2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제작진이 심어놓은 이 모든 복선들이 어떻게 꽃 피울지, 루미와 헌트릭스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어떤 단서가 가장 소름 돋았나요? 혹시 제가 놓친 또 다른 복선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다음 분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시즌 1은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